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아니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개천절 연휴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는 또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로 되면서 또 2주 연속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춥지도 아니 덥지도 또 그렇다고 많이 춥지도 않은 뭐 약간 쌀쌀해지긴 했지만은 그런 날씨가 연속되고 또 어, 좋은 날씨 속에 각 지역마다 또 이런 이 행사나 이런 축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는 이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에서 또 이런 축제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여의도에서 이 3년 만에 불꽃 축제가 있었죠. 저는 먼 발치에서 뭐 집에 옥상에서 좀 봤었는데요. 참 행복한 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주식시장이 요새 굉장히 좋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 그리고 대외적인 불안 요소들이 매우 많지만은 이런 연휴 기간에는 그래도 우리가 행복하게 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난주 개천절 연휴 때도 참 금요일날 미 증시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참 불안한 심리를 안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 주 또한 참 우리나라 증시가 끝난 이후에 또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좀 저도 이 좀 부정적인 관련된 기사라든지 글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즐겁게 연휴를 보내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찍기 전에 그런 말씀 먼저 드릴게요. 지금 이 글은 뭐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막 하락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제가 만든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변화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위기가 뭔지 정확하게 그 맥을 짚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말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LDI, 즉 부채 연계 파생 상품의 영국과 미국의 이 연기금이 투자한 부분이 이 마진콜을 불러 일으켰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지난주에 했던 부분에 대한 이 백업된 부분은 바로 영란은행, 즉 중앙은행이 650억 달러를 퍼부으면서 일단은 급한 불을 껐다라는 점과 연준이 긴급 이사회를 개최를 한 거를 시장에 공표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일부 안도 심리를 준 것이고요. 일단 영란은행의 긴급 이 국채 매입, 즉 650억 파운드 하나로 100조 규모의 이 국채 무제한 매입 규모가 굉장히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잠시 소방수 역할을 해 주었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가 저는 결코 작은 결코 작은 위기의 재료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 미리 하는지 이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의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재도 악재도 그렇죠. 미래의 호재를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일정주라는 이름 아래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악재, 미래에 닥쳐올 잠재 악재 또한 어느 정도 일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새벽 1시 26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소리가 상당히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생태계가
만든 또 다른 금융위기 잠재 폭탄 LDI 이 부채 연계 파생 상품인데요. 얌준히 멈추지 않으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뭐 제가 전부 다 글로 읽어버리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핵심만 몇 개 좀 끄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이 LDI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LDI의 탄생은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미국의 양적 완화와 유럽의 양적 완화 그리고 저금리 기조에 더불어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한동안이 아니라 올해까지도 올해 초까지도 마이너스 금리를 쭉 이어서 왔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추락하던 전 세계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상당 기간 전 세계는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자산이 굉장히 크게 부풀러 올랐었고 미국의 시장도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었죠. 유럽이나 뭐 타 국가들은 뭐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소폭 더 올라가는 정도였는데요. 아무튼 그러나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의 시장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뭐 이번에 이 러시아 사태가 발생을 하고 나서 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그다음에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해서 곡물주가 올라간다든지 그리고 이러한 게 좀 더 커지면서 유럽의 이 탈러시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 세계적인 친환경이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태양광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작용을 하면 반작용을 하는 섹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이 풀리고 저금리 기조가 오래 가다 보니 이러한 연기금이 그동안 높은 금리에 의한 투자 이 구조 자체가 대폭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 영준의 영국에서 발생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었고 사실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심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었고 마진콜이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고 뭐 다 좋은 가운데 반대로 이 시기에 힘들었던 쪽이 있었다라는 점도 저는 이번 파생 상품의 투자로 인해서 연기금의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연기금의 마진콜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생소하고 설마라는 생각이 절로 나왔었는데요. 우선 연기금과 같은 DB형 지급 방식은 즉 미래 확정 지급 방식을 연기금은 사용하고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입을 하면 일정한 시점에 대해서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올라가고 그런 확정된 연금을 우리는 수령하게 됩니다. 그 기간에 연금의 이 수익률이 높건 적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연금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에서 세금을 바탕으로 지급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확정 지급형 방식의 연금 지급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금리가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은 오히려 운용하는 연금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그에 따른 부족분을 채울 방법이 없었던 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고정된 금리 받아야 될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예를 들면 투자금을 더블해서 따더블 많게는 7배까지 키워가지고 그 수익률을 보존하면서 운영을 했던 게 지금의 LDI 부채 연계 투자 방식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과도하게 풀린 이 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굉장히 빠른 유례 없이 빠른 연준의 긴축 속에 전 세계 채권 금리가 요동을 치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속도라는 게 매우 빨랐기 때문에 연기금이 채워 넣어야 될 그리고 관리해야 될 부분의 속도의 임기점을 넘어버린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놀랬고 또
마진콜로 화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건데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이미 발생된 일을 가지고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점이 세상에 나올 때면 이러한 징후를 훨씬 전부터 발견한 헤지펀드들의 탐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를 더 부추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폭발시키려는 욕망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인계점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이러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거의 매주 주말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생길 때마다 개별 종목도 종목이지만 많은 시간을 시장 판때기가 어떻게 변할지에 극도로 초점을 맞추고 보는 시간이 매일매일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의 하락의 끝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악재의 출현이 블랙스완을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알고 맞는 것하고 모르고 맞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윗부분보다도 이 본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 노출된 LDI 파생 상품 투자 관련 영국의 마진콜 규모는 총 투자 그러니까 2,500조, 그러니까 영국의 이 연금의 규모는 2,500조 중에 현재 LDI에 투자되어 있는 45%가 투자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마진콜이 터진 구간이 대략 10년물 기준에서 4.5% 원저리 부터 해서 1조 6천억의 마진콜이 터졌습니다. 말 그대로 1조 6천억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뭐 바로 날아가는 건 아니죠. 증거금을 넣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증거금을 다시 환불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영란은행이 대규모 국채 매입을 한 겁니다. 즉 인계점을 넘어간 시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우리는 답을 내야 되겠죠. 그럼 영국 기준에서 10년물 국채가 4.5%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데미지를 맞을 수 있는 인계점이구나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미국도 최근 수천억의 마진콜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미국의 인계점은 10년물 기준 4% 정도로 잡아야 되는데요. 왜 3.78%를 넘었을 때 수천억의 마진콜이 발생했다라는 이 트위터 등등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 마진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계점을 넘었을 때 과연 연준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이러한 연기금의 마진콜을 그냥 좌시하고 볼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심도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LDI 문제는 단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 약 3경이 넘는 규모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영국만 하더라도 5천조가 넘고요. 미국만 해도 5천조가 넘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미국이 1경 6천조, 네, 1경 6천조고 영국도 상당한 규모라 전 세계적으로 3경이 넘는 규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각국의 연기금 플러스 보험 회사들의 벤치마크 채권 투자까지 라면, 사실 이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리먼 사태는 동네 구멍가게 하나 망하는 정도로 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해결 불가 문제 같아 보이기 때문에 터트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라는 답변이 저는 일단 나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터트리면 막을 방법이 없겠는데 막기에는 너무 힘들겠는데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저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일지 우리가 고민하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정도 일정이 나오겠는데요. 이번 영국 마진콜은, 이 영국 마진콜을 막은 것은 바로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국채 650억 파운드 매입을 시작을 했고, 그 매입의 끝은 10월 14일입니다. 즉 만약 14일 이후 영란은행에 매입이 없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헤지펀드라면 이건 저는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 구간을 만약에 영란은행이 더 이상 국채 매입을 안 한 상태에서 뚫어버릴 수만 있다면,
마진콜을 만들어 버릴 수만 있다면 이 마진콜이라는 게 국채를 매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그 증거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팔아서 돈을 증거금으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한 수순이 말 그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임계점을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는 우리는 하나를 가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면 어떠한 근거로 넘기는지 정도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 내관이 정리되려면 결국 연준의 스탠스가 변화되는 시그널이 명확해질 때, 혹은 금리 상단이 이쯤되면 아 되겠다, 진정될 것 같다라는 게 리스크 오프가 진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가오는 11월 달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중간 선거 이후에 아마 뭔가의 또 답이 나올 걸로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요소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뭐 인플레이션 이슈라든지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차차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제가 영상을 남긴 거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고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6월 달의 하락 파동과 지금의 하락 파동의 원인이 분명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핵심이니까요. 아직 LDI 발생 상품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세상이 많이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유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에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채권 시장에 대응해 본 사람도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입고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